안녕하세요. 저는 상견례를 끝내고 파혼하게 된 30살 여자입니다. 그전까진 이 결혼이 맞는지 긴가 민가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결국 파혼을 선택했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정은 잘한 것 같다 싶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혹은 그 집 사람들이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어떤 힌트들이 있었어요. 남친을 좋아해서 그냥 그 힌트들을 무시하고 결혼하려고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끝을 냈고 잘했다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팀이 다르긴 하지만 바로 붙어 있는 옆 팀이었다 보니 일을 같이 진행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원래도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보다 1년 정도 늦게 입사를 했던 그 남자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습니다. 나이로는 저보다 오빠지만 회사 근무는 제가 1년 더 빨랐기에 제가 1년 선배였죠. 다른 팀과 협업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담당으로 그 남자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밥도 종종 먹었고요.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남자와 저는 업무일 외에도 자주 연락하고 커피도 마시고 친하게 지내다가 사귀게 된 거죠. 정식으로 오늘부터 사귀자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이미 주변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선 공식 커플이 되었고 그 남자와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1년 반이라는 연애 기간이 결혼까지 생각하기엔 비교적 짧은 걸 수도 있고 또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 또래에 비해 빨리 결혼을 결정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평소 남자친구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만한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맘때 입사가 조금 빨랐던 저는 먼저 대리 직급을 달았고 남친은 아직 주임 직급을 달고 있었습니다. 직급 차이가 있는 만큼 당연히 제가 월급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직급 차이나 연봉 차이가 큰 것도 아닌데다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차이가 조금 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형편 차이도 좀 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대단히 잘 살고 남친네 집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이 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집안 분위기나 가정교육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좋은 감정들이면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도 별로 싸우는 일도 없이 잘 지내왔기에 결혼하고 나면 알콩달콩 연애하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평소 허세 없고 소탈한 성격이었기에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의 있고 깍듯한 모습이었기에 남친네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다 좋은 분들이겠다 지레 짐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며 겪어보니 남친네 가족들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남자친구 어머님이 가장 크게 걸렸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처음 뵙게 되었어요. 저나 남친네 부모님이나 서로를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되는 거다 보니 더 떨리기도 했죠. 저는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또 남친네 집안 분위기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도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남친네 집에 갔더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남친 어머님께서는 저를 앞에 앉혀두고는 있는 내내 본인 이야기와 자랑만 늘어놓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스스럼 없이 저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았는데
가만 보니 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본인 얘기만 몇 시간 동안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런 분은 처음 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생일대기도 얘기하시고 또 자기들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죠. 저는 당연히 남친 직계 식구들 빼고는 남친네 친척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예전부터 왕래가 많았던 사이인 것처럼 혹은 이미 며느리인 것처럼 당연하게 친척분들이나 심지어는 어머님의 동창 친구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색하고 서로 할 말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요. 웬걸 막상 가보니 저는 입을 뗄 기회조차 없고 내내 어머님 얘기만 듣게 되었어요. 저에 관한 건 이름 말고는 아예 얘기조차 못했죠. 어머님이 몇 년 전 다녀온 일본 여행 얘기까지 모조리 듣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갑자기 네이버에서 당신이 갔었던 여행지를 말하면서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엉겁결에 찾아봤는데 남의 블로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도 갔었고 여기서는 뭐가 좋았고 막 얘기를 하셨죠. 어머님 본인 블로그도 아니고 남의 블로그를 보고요. 그 옆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셨느냐, 재밌으셨겠다 계속 맞장구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남친네 집에서 저녁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시간으로 치면 3, 4시간 좀 안 되게 앉아 있었는데요. 그중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어머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입장도 아닌데 듣는 것도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잘 모르는 분들 얘기지만 리액션도 해야 되고 맞장구도 쳐야 되고 어머님은 저에게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했다가 자랑을 하셨다가 푸념을 하셨다가 오늘 저한테 하실 말이 정해져 있기라도 한 건지 내내 저에게 말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차라리 어머님이나 집안 자랑, 주변 분들 소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 와중에 은근슬쩍 저에 대한 지적도 섞으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다 보니 제가 가진 옷들 중에 최대한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옷으로 골라서 입고 갔거든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스커트가 세트인 인디 핑크색 투피스를 입고 갔는데요. 대뜸 남친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도중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 예쁜 옷 많이 입고 다니던데 수영이는 패션 센스는 좀 없는 편인가 봐.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인다. 나이에 비해 올드해 보이고. 하며 픽 웃으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유행에 엄청 민감하고 옷을 화려하게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촌스럽다거나 센스가 부족하다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없고요. 게다가 제 나름대로는 어른들 뵈러 가는 거니 최대한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는 옷으로 입은 건데 어머님은 대놓고 저보고 패션 센스도 없고 답답해 보인다며 비웃으시는 겁니다. 설령 제가 옷을 그렇게 입었다 한들 인사드리러 온 그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무안을 주실 일인가요? 저는 평소에 남자친구가 회사에서도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길래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잘 시키셨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친 어머님을 보니 너무 무례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일방적이고 본인 말만 하시는 어머님을 가만 보고 있자니 결혼 생활이 마냥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런데 한창 본인 얘기만 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참,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듣자 하니 너네 부모님이 여유가 좀 있으신 편이라며? 그럼 결혼 준비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그렇지? 네?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친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너네 부모님 여유가 있냐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집 형편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오래 근무하셨고 그때까지도 임원으로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아파트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남친이 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는 집을 보고도 와, 수영아, 너 좋은 집 산다. 여기 꽤 비싼 아파트인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는데 본인 어머님에겐 저희 집이 꽤나 여유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다 대고 네, 저희 집 여유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뭐라고 해야 하나 우물쭈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 예전에야 뭐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되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형편되고 여유 있는 집에서 좀 더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내 보기에도 그게 합리적이야. 수영이네 집이 형편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집도 수영이네서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당혹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죠. 형편이 좀 낮다고 해도 저희 집이 대단한 부자인 것도 아니고 일반인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근데도 대놓고 더 여유 있는 집에서 더 내면 된다고 신혼집은 너네 집에서 해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남친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강요하듯이 얘기를 하시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어머님 말씀 듣기 전에도 저 역시 결혼 비용에 있어서 더 여유 있는 쪽이 조금 더 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1년 차이라곤 해도 회사도 남자친구보다 제가 조금 더 오래 다녀서 모아둔 돈이 다만 1,000만 원이라도 더 많은 상태였을 거고 또 저희 집에서도 저 결혼한다고 하면 꽤 보태주실 의향도 있으셨으니까요. 결혼 비용을 반반으로 낸다고 합의를 해도 저희 쪽에서 기꺼이 더 낼 생각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이 말을 너무 얄밉게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려던 것들도 전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은 한두 푼도 아닌데 대놓고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는 어머님을 그날 처음 본 거고 초면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례하게 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대놓고 신혼집은 너네 집에서 하라는 듯이 얘기하시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인사드리러 온 수영이 앞에서. 시대가 뭐 어찌됐든 신혼집은 남자 쪽에서 더 부담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저희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주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혼자서 저런 얘기를 하셔.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하면 돈도 좀 보태주시기로 한 것 같은데 갑자기 혼자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신혼집 저한테 하라고 하신 거였죠. 어쨌든 남친이 저렇게 말하니 어머님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편한 첫 만남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날 때쯤 어머님이 저한테 다음에 올 때는 호텔 제과점 케이크를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어머님이 롤케이크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나름 유명 제과점에서 롤케이크 2개 사고 꽃다발 사서 갔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드셔보시더니 입맛에 안 맞다고 다음에는 정확히 어디를 짚어주면서 거기서 사오라고 하신 거였죠. 작지만 나름 선물을 사왔음에도 고마워하시는 것도 전혀 없고 맛 없으니 다음엔 다른 데서 사오라고 당당히 요구하시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친은 성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머님은 왜 저러실까 싶었죠. 그런데 저도 문제였던 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좀 아니다 싶으면 결혼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저희 부모님과도 의논을 했어야 하는데요. 제 딴에는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좋으니까 행여나 저희 부모님이 제 얘기를 듣고 반대하실까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는 일절 안 좋은 얘기 안 하고 좋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이상한 부분은 흐린 눈으로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그 뒤로도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몇 번 더 남친네 집에 찾아갔는데요. 어머님은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뭘 사와라 라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선물로 어머님이 말하시는 곳에서 과일이나 빵 등을 넉넉하게 사들고 가면요. 웃긴 게 저한테는 절대 안 내주시고 그대로 냉장고에만 넣어두시는 겁니다.
사온 건 전데 저 가고 나면 자기들끼리만 먹으려는 심산이었죠. 그러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저한테는 냉장고에서 오래 묵혀 있었던 과일이나 대충 깎아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얼마나 빈정이 상하는데요. 그렇게 찾아가면 어머님은 또 어찌나 할 말이 많으신지 본인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으시고 저는 녹초가 될 정도로 어머님 얘기만 듣다 오는 거죠. 어머님만 문제냐고요? 아니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친 여동생도 몹시 얄밉게 굴었습니다. 남친 여동생은 저랑은 2살 차이였는데 딱히 직업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했어요. 근데도 허세 부리는 성격은 어머님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했었던 카페 사장님이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접었고 지금은 임시로 알바를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창업 다시 할 거다 등등 묻지도 않은 소리를 먼저 늘어놓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도 나이 이제 30 다 돼가는데 30 넘으면 노산이니까 기왕이면 결혼해서 빨리 아이 가지라고 애 늦게 가지면 안 좋으니 자기 말대로 하라며 되도 않는 훈계질을 하는 겁니다. 남편보다 누나인 것도 아니고 게다가 결혼을 해서 애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오히려 동생이면서 저한테 윗사람처럼 훈계질을 하고 충고질을 하는 게 너무 가짜났죠. 게다가 대뜸 제 연락처 달라고 하더니 그 뒤로는 툭 하면 연락와서 자기 생일인데 선물 뭐 줄 거냐, 기프트콘 보내달라 같은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이 집 사람들은 도대체 며느리와 올케를 뭘로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농담인 줄 알고 적당히 받아주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안 주니까 정색하고 진짜 달라고 하길래 황당했습니다. 선물 같은 것도 제가 해주고 싶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품목까지 정해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게다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전한 적도 있어요. 남자친구가 나서서 동생 좀 말려달라는 뜻에서 말한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웃으면서 앞으로 신우될 사람인데 좀 맞춰주라고 자기를 봐서라도 좀 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런 일이 점차 늘면서 저는 남친에게도 정이 떨어지고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나 남친 여동생이나 너무 대놓고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예비 시댁 식구들의 뻔뻔한 성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단칼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그때까지도 바보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친 가족들이 문제인 거지 남친은 문제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요. 그때까지도 남친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여전히 있었고 남친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있었어요. 결혼은 2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안끼리의 결합이고 좋든 싫든 남친 가족들도 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때는 남친이 좋은 마음에 그런 걸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의 제 생각은요. 남친 가족들은 좀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남친은 안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 였던 거죠. 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남친도 당연히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남친과 헤어져야겠다고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은 건 남친 어머님 때문도 예비 신우 때문도 아니었어요. 남친의 진짜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양가 상견례를 할 때였어요. 지금도 다시 그날을 생각해보면 혈압 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는 카페 2곳을 운영 중이에요. 원래는 대기업을 다녔는데 예전부터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취미로 커피 관련 자격증도 따고 대회 수상도 여러 번 했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회사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는데 오빠가 운영하는 카페가 커피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지점도 2군데로 늘리고 둘 다 성업 중입니다. 대기업 다닐 때도 당연히 연봉도 좋았지만 지금 사업하면서 버는 돈이 그때보다 몇 배나 더 많아질 정도니까 나름 성공이라면 성공인 셈이었죠. 오빠는 커피에 관해서는 애정이 정말 많아서 여전히 공부도 하고 있고
회사 그만둔 뒤에는 반년 정도 다른 나라로 커피 공부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남친 어머님과 여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그냥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지 장사하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개나 소나 카페 빵집 차리고 다 망하는 추세인데 너무 그런 걸 쉽게 본다고 하면서 오빠를 나무라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팔아봐야 원가가 얼마고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알바 월급 주고 월세 내고 한다면서 카페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되도 않는 장사 훈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개나 소나 창업했다가 망한 건 예비신우 본인 얘기 아닌가요? 예비신우는 2년제 졸업하고 카페 알바 좀 하다가 자기 가게 바로 차렸대요. 부모님에게 손 벌려서. 근데 1년도 못 버티고 전기세도 못 내는 지경이 돼서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커피 배우고 커피 관련 유학 다녀오고 전문 자격증도 다 보유하고 있는 저희 오빠더러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오빠는 지금 지점도 더 늘리려고 하고 이미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보통은 민망해서라도 안 할 소리를 너무 대놓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제 얼굴이 다 화끈한 겁니다. 저희 오빠도 제 상견례 자리다 보니 기분 나빠도 그냥 적당히 웃으면서 그러느냐 받아주고요. 민망한 건 다 제 몫이었죠. 게다가 대화 도중에 신혼집 얘기도 나왔는데요. 남친 부모님은 당신들이 돈을 얼마 보태주는지 어필하면서 결혼하면 저더러 시댁에 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집도 비슷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남친 부모님만 해주시는 상황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저한테 잘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좀 뻣뻣하고 싹싹한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제 흉까지 보셨죠. 저런 소리들을 마구 하는데 저희 부모님 표정도 안 좋아지고 저만 창피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상견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길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상견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는 기분이 조금 상하셨는지 운전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엄마도 별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남자친구 많이 좋아하는데 헤어져도 괜찮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친은 좋지만 그 집 식구들이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그랬죠. 엄마 아빠는 결국 네 선택이니까 네가 잘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파혼을 선택했어요. 그 파혼은요. 결국 남친 어머님도 예비 신우 때문도 아닌 남친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후 저는 남친에게 어머님이랑 네 여동생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오빠더러 카페는 뭐하러 하느냐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하지 개나 소나 카페 하느냐 하는 소리는 너무 주제넘는 소리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한다는 소리가 내 동생도 카페를 해봤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듣기엔 같은 일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할 수 있다 싶은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우리 오빠더러 회사나 다니지 카페는 뭐하러 하느냐 그런 소리라는데 그게 무례한 소리고 주제넘는 소리가 아니야? 뭔 주제를 넘어. 톡 까놓고 너네 오빠가 뭔데? 뭐라고? 1년도 안 돼서 망한 네 동생이랑 지금도 잘 돼서 지점 늘리고 있는 우리 오빠랑 같아? 이제 와서 보니까 네 생각이 잘못됐네. 뭐? 네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잖아. 솔직히 그날 상견례 때도 너 표정 되게 안 좋더라. 네가 애초에 우리 식구들한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제 잘못으로 돌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자기 식구들 편이라 드는데 저 그 순간 이 결혼은 아니구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친 식구들만 좀 이상하고 남친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다툼으로 이 결혼을 하지 말자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결혼 준비도 이어지고 있었고 신혼집도 한창 찾고 있었기에 언제 남친에게 파혼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말을 하고 끝을 내야겠다 싶었던 거죠. 저도 그 과정에서 회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걱정되고 골치도 아팠지만 제 마음에서 아니다 싶었는데 결혼을 진행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싶던 그 와중에 주말이 되었는데 때마침 남친 어머님이 좋은 구실을 만들어 주시더군요. 어머님이 신혼집 때문에 전화가 왔거든요. 남친과 저는 상견례 전부터 신혼집으로 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여러 곳을 찾다가 한 군데로 마음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와도 가까웠고 주변의 입지 조건이 꽤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서 살게 되면 회사 출퇴근도 좋고 나중에 아이를 가져도 학교가 근처에 있으니 학교 보내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이래저래 괜찮겠다 싶었던 곳이죠. 그래서 집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신혼집은 이곳에 얻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친도 너무 좋다고 찬성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견례 끝나고 어차피 결혼 생각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졌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네가 가고 싶다는 그 집 우리가 알아봤는데 집값이 엄청 비싸던데 너 알고 그 집으로 하겠다고 한 거야? 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네? 영준이가 말하길래 시세가 얼마냐 했더니 그 비싼 집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다 내는 것도 아니면서?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동네 쪽으로 집 얻어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돈 못 보태준다. 니네 집에서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 집으로 하든가. 근데 우리 도움도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집은 안 돼.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결혼이고 뭐고 안 해야겠다 하는데 일방적으로 화를 내시니까 너무 황당했죠. 어머님 동네로 구하라고요? 그래, 여기 전셋값이 훨씬 더 싸. 그리고 일단 가까이 살아야 자주 보는 거 아니야. 너는 골라도 무슨 그런 데를 골라. 그런 데는 집값만 순 거품인 곳이야. 그런 것도 모르니? 됐고 내가 말한 대로 해. 니들끼리 알아보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데를 골라놨어. 내가 봐둔 데 있어. 한 4시까지 이쪽으로 와라. 어떤 집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시는 동네로 신혼집을 구한다 치면 출퇴근 시간도 거의 1시간가량 늘어나는 거고 어차피 저희 집하고 반반 되기로 했으면서 어머님 댁 근처로 구하라는 건가요? 저는 그냥 길게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저 결혼 안 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빠한테도 전해주세요. 그럼 끊을게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화가 잔뜩 나셨는지 또 전화가 오길래 그냥 번호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내내 남자친구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전화 한 통 받지 않았고 쏟아지는 문자에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되어 회사에 출근했더니 남자친구가 화가 난 얼굴로 와서는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다. 네가 원하는지 말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전화 끊어? 무슨 애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너 성질 장난 아니라고 엄청 화나셨어. 내가 겨우 달래놨으니까 네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엄마가 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거 내가 말렸어.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런 놈이랑 어떻게 결혼하고 살 생각을 했나 싶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진심이야. 나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내가 그냥 한 소리 같았어? 근데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건 너네 엄마였는데. 뭐? 너네 엄마? 너 말 다 했어? 그럼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야? 나 너네 식구들이랑 너한테 이미 정 다 떨어졌어. 결혼 없던 일로 하자는 거 진심이라고. 내가 장난치는 걸로 보여? 너 진짜 제멋대로다.
회사에도 결혼한다 다 얘기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자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안 무서운가 보지? 그게 무서워서 아니다 싶은 결혼을 하겠니? 나 우리 결혼 이전부터 좀 아니다 싶었어. 사람 불러놓고 몇 시간이나 본인 얘기만 하는 너네 엄마, 주제넘게 훈계질하는 네 동생.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반 보태기로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너네 동네로 집을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들 위주지. 나 그냥 너랑 결혼 안 할래. 안 맞는 것 같아. 그만 접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남친은 저보고 애처럼 굴지 말라면서 같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불편할 것 없다고 회사에서는 회사 일로만 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말로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진 건데 뭐 어떠냐고 했죠. 저도 당연히 불편했지만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친은 그 후에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저한테 연락 와서는 제가 지금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기 싫어서 강짜 부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그러면 엄마도 자기도 용서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자꾸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용서해 준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우리는 끝난 거다.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파혼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오히려 나한테나 우리 식구들한테 무례하게 군 거 네가 더 사과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굳이 사과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고 했죠. 그 뒤로도 꽤나 옥신각신했습니다. 저보고 후회할 짓 말라고 했다가 저처럼 굴면 절대 결혼 못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자기가 다 이해할 테니 파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가 저는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끝내기로 했는데도 그 후 남친은 회사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원하는 집 안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결혼 깼다는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비싼 집 원했는데 그건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결혼 안 하겠다고 강짜 부린다고요. 어쩐지 주변에서 뭔가 안 좋은 시선이 느껴진다 했는데 저 몰래 주변에 그런 말을 잘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저랑 가까운 동료들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저한테 진짜 그런 이유로 결혼 깬 거냐고 묻기까지 했고요. 막판에는 조용히 헤어지기로 잘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소문까지 퍼뜨렸다는 걸 알고 나니 진짜 찌질하다 싶고 파혼한 거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는 게 억울해서 그간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동료들은 그 결혼은 하면 바보라고 하면서 결혼 전부터 저를 깔고 보고 대놓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 집 식구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도 퍼져서 역으로 파혼할 만했고 뒤에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남친만 찌질한 사람 돼버렸죠. 그렇게 회사에서는 저희의 파혼이 기정사실이 됐고 저와 그 남자는 진짜 필요한 업무 말고는 아예 얘기 안 하고 지냅니다. 당연히 저도 그게 아예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닌데 또 신경 안 쓰면 안 쓰고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다 싶은 걸 확실히 알았는데 주변 보는 눈 때문에 어영부영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조금 불편한 게 더 낫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잠잠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 또 그 남자가 다시 연락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 제 말이 맞다, 후회한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질척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우리는 맞지 않는 거다. 나는 너네 가족도 이해 못하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말했고 확실하게 끝을 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하니 자동적으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 사람들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자기들끼리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좀 불편하긴 해도 똥차 잘 피했다 생각하고 보란듯이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